제주에서 일어난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 씨의 신상 공개를 계기로 요즘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대한 피해가 일어난 강력 사건의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일 때 신상 공개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그 기준이 모호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정아 기자가 논란의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36살 고유정입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유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 첫 공개 모습인데요. 모자나 옷으로 가리지는 않았지만 머리를 풀고 얼굴을 숙이고 또 손으로 가리기까지 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얼굴 공개를 거부한 건데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느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SNS 등에는 이렇게 고유정이 피하는데 신상 공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찰이 못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고유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 남편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범죄의 끔찍함 때문일 겁니다. 신상 공개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피의자들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제공해서 공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 사건 당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일부 언론에선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0년에 신상공개법이 신설됐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 지금까지 있는데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서의 신상 공개 기준 이렇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사건, 또 범죄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사건을 맡은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각각 신상 공개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강력 사건이라도 신상 공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 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유정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4살의 김다운, 옆은 진주 아파트 살해 사건 피의자 42살의 안인득입니다.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로 고통받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어도 피의자의 인권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 원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신상 공개로 범죄가 예방된다면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그런 결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른바 망신 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는 2010년 이후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3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우정아입니다.